야,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진짜 깨끗하진 않구나. 이거 보이세요? 야, 이거 뭐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야, 여기 나는 우리 주민분들이 저 위에서 던졌다라고 생각 안 할게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또 CCTV가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확인되면, 요즘에는 음식 먹고 도망가도 과학수사대 나와가지고 다 채취하는 거 아시죠? 지문이랑 이런 것들. 과학수사대에서 오후에 나와가지고 담배랑 이런 거 전부 다 채취한다고 합니다. 레이 타고 가야지 뭐.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네, 제가 사실 테러에 관한 영상을 더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케이스라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테러가 이렇게 당하면은 어떻게 사건 처리가 돼서 범인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가지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절차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당 테러 사건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건 현장은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과학수사대에서 나오셔가지고 롤스로이스에 있던 그 테러에 관련된 용품들을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국과수로 넘어가고요. 국과수에서 2주 후에 DNA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용의자들을 추려가지고 형사계로 넘어가서 사건을 처리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주말에 좀 타려고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올바르게 주차를 해놨고요.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시는 대로 담배 테러가 자행된 사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 담배방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부분에는 담배꽁초가 없지만 담배꽁초가 타들어가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지금 현재 녹은 상태고요. 여기저기 담배를 던져서 끔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천장 쪽까지 담배방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과수에서 전부 다 회수를 해가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담배꽁초 한 8개 정도가 요 주변과 차량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과학수사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전부 다 회수를 해서 가져간 상태입니다. 예, 과학수사팀입니다. 담배꽁초 2개 맞나요? 아니요, 그 주변에 그 차 네. 안에는 2개, 그리고 차 주변으로 한 3개, 4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네네. 저희 국과수에 보내면요, 네네.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거 하면 담당 형사님한테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감정 결과를. 네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지금까지 전부 다 봐드리고 선처를 해드렸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도 아니고 무조건 형사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처벌하고 민사로도 전부 다 청구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 부분은 견적을 내는 중에 있는데, 담배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장면하고 PPF가 전부 다 작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씌워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뭐 아직 견적은 내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본넷하고 천장 쪽에 도색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차를 가지고 가서 전문 기관에서 견적을 맡아 가지고 저희 담당 수사관님한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차량이 이렇게 테러를 당했다. 요즘엔 굉장히 좀 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법이 피해자 편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요즘 그 무전취식하고 돈 안 내고 톡 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줄 알았죠. 요즘에 그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도 경찰이 출동하고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지문 감식을 다 해가지고 해당 무전취식범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진행합니다. 요런 테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출동을 하셨고요. 초기 사건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고 초기 조사를 하고 간 뒤에 경찰청 산하에 있는 과학수사대에서 과학 감식을 위해서 해당 차량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둬라, 사건 현장을 보존하면 본인들을 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연락이 오고요. 실제로 과학수사반에서 나오셔가지고 꽁초나 테러에 관련된 DNA에 관련된 부분들을 회수를 한 뒤에 그 관련 자료들을 국가수로 보내서 DNA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용의자들을 토대로 DNA 검사를 해서 추려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보면은 저쪽에 집주인분이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쪽에 CCTV가 지금 한 대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찍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이쪽 옆쪽으로도 CCTV가 한 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 또 자동차 관련 업종 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확보가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리되는 전 과정은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주차된 차량에 이러한 테러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고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사계로 바로 배치가 됐고요. 담당 수사관분이 배치가 됐습니다. 분명히 범인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 그 집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뭔가 느낌이 조금 오시죠? 저쪽 CCTV에서 여기 천장으로 던졌던 담배빵 흔적이 있기 때문에 CCTV 상에 위에서 떨어져서 담배빵 그 불똥이 튀는 걸로 확인이 되면은 요 위쪽 분들만 아마 조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요 앞쪽으로 무리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요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마 다른 쪽으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겠죠. 담배꽁초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기를 제가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법의 도움을 받고 또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잡히시면 어떻게 될 건지는 저는 뭐 알 바 아닙니다. 아무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한테 지불해야 될 것들은 형사나 민사로 전부 다 지불하시고요.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잡히실 거는 뻔하니까 잡히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 멀리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도망가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가지고 사과라도 먼저 하시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니까요.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거 일단은 그 국가수에 관련 자료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세차를 하고 차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차 세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시죠? 당연히 자동 세차지. 굿모닝입니다. 제가 아침인데 어제 제 차량 여기다 세우고 롤스로이스를 절로 피신해 놨거든요. 근데 이 아침 8시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지금 현재 요거까지 똑같아요. 수법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 담배를 뽕을 통 털고 담배를 지지지지 해서 이게 날리지 않았나. 도장면에 지금 담배로 인한 지금 물들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롤스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야,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진짜 깨끗하진 않구나. 이거 보이세요? 야, 이거 뭐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일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또 CCTV가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확인되면.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주입니다. 이 롤스로이스 그 담배꽁초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될 건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갑자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일 때문에 가끔씩 잠을 자는 집에 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놨는데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담배꽁초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가 롤스로이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뽕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버려가지고 롤스로이스가 전체적으로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손괴죄로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대충 감은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 집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그 위치에 비틀 차량을 똑같이 주차를 해놓고 이를 잠깐 보고 온 사이에 비틀 차량에도 똑같은 담배 테러를 저질러 놨어요. 한 3대 정도? 어제 제 차량 여기다 세우고 롤스로이스를 절로 피신해 놨거든요. 근데
아침 8시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비틀 사건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롤스로이스 손괴죄하고 뉴비틀 손괴죄 이 두 건으로 다뤄져서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 4팀의 형사분들하고 5팀의 형사분들이 해당 사건을 맡았고요. 수사관분들이 배정되자마자 롤스로이스와 비틀의 CCTV를 전부 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영상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범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2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사분한테, 제가 경찰이 아니라 직접 수사는 하지는 못하지만 담배가 떨어진 그 위치를 보면 어디하고 어디밖에 없다. 다만 제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롤스로이스에서 내릴 때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졌었는데 2가지 층의 용의자 중에 1개 층의 그분들은 밖에서 담배를 피고 계신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나머지 1개 층에 살고 있는 그분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경찰은 아니라서 수사는 못하고 심증을 제가 던져놓은 상태였고, 우리 경찰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셔가지고 그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고 물증을 통해서 오늘 자백을 받아냈다는 그 연락을 들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담배를 던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 라인은 단 2개 층밖에 안 되고, 거기에 각각 한 세대씩밖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1개의 세대는 알리바이가 증명이 돼가지고 용의선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일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저 나름대로도 좀 이런 탐문과 좀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결과 저는 그 호실까지 찍어가지고 그 호실인 것 같다라고 형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고요. 우리 형사분들은 저의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고 자백을 받아내는 그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사실 손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담배꽁초를 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담배의 불똥이 꺼질 때까지 차량에 손상을 입혔고, 최소 7개에서 10개 정도의 담배꽁초가 상습적으로 테러를 저질렀으며, 그 담배꽁초로 인해서 롤스로이스의 재산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접수된 사건에서 또 동일 사건에 동일 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경찰에 연이 있어서 뭐 내가 뭐 경찰 서장님 알아가지고 뭐 제 거를 특별히 수사를 진행해 준 건 아니고요. 아무튼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비틀 수사관님께서 제가 말한 그 특정인이 그 자수식으로 본인이 그런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해가지고 피해 상황만 증명되면은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롤스로이스 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건 그 범인이 같이 특정됐기 때문에 병 앞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하고 폭스바겐하고 2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사건 발생 장소하고 범인이 동일범이에요. 일단 재물손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차량을 고의로 이제 부시겠다는 마음을 먹고 손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고의성을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제 주장은 뭐였냐면, 입주를 할 때 당시에 본인의 집을 고를 때는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주차장이 비었거나 아니면 차가 있던지 간에 본인이 담배 피는 위치에서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거의 10몇 대를 던졌거든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고의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끝났죠. 비틀을 수사했던 수사관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사실상 그 혐의자가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아마 피의자로 바뀔 거예요. 형사 사건의 손괴죄는 그 사람이 고의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거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학과를 나왔기도 하고, 주변에 또 변호사 친구들도 있고 제 본래 직장에 법무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팀의 변호사한테 제가 물어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님, 형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에 입주할 때 당시에 부동산을 통해서 주차장과 그 집의 위치, 그리고 동서남북의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집을 계약했을 것이고, 약 1달에서 2달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본인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를 하는데, 본인이 담배를 피고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이 주차장이란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함은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상습적으로 던지는 그 창문 밖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차장에
차량이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데 한번 본인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사 손괴죄가 뭐 과실이다 라고 판명이 나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특정돼 있기 때문에 형사의 수사 결과를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형사의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끝까지 사이다 결말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봐줬었는데 그 결말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봐주고 뒤돌아서니까 그냥 욕을 한다든지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씹으로 싸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피해본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하게끔 꼭 사이다 결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틀 같은 경우가 가벼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정도의 담배가 떨어졌고요. CCTV 상으로도 다 형사분이 확인을 하셨고, 썬루프 그 유리에 그 담배 그 불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떨어져 가지고 썬루프 유리가 그을려졌고요. 담배 그 우리 갈색 젤을 그냥 차량 위로 완전히 이렇게 털어놔 가지고 담뱃잎의 그 색상이 그 도장면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광택을 돌렸습니다. 재산상 피해는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심각합니다. PPF가 지금 현재는 녹아내려 가지고, 사실 그 녹아내린 부분이 본넷하고 천장하고 트렁크 부분인데, 제가 본넷하고 그냥 천장하고 트렁크 부분만 PPF를 뜯었다가 변경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을 드리니까, 기존에 있던 필름이 항변이 어느 정도 일어나 가지고 전체 다 제거하고 새로 입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PPF를 전부 다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담배 빨간 불똥이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을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색을 다시 하던가 광택을 내야 되는데, 광택을 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도색을 다시 입히는 작업을 뒤에까지 다 세 판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색깔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담배가 앞유리를 맞고 뜨거운 불똥하고 담배가 요 안으로 한 2대, 3대 정도 굴러 들어감으로써 안쪽에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기가 일부분 녹아내려 가지고 그것도 부품을 롤스로이스 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서 교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진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 다음 영상으로는 뭐 처벌하는 영상이나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이다 결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함으로써 민사소송 컨텐츠도 하나 나오겠죠. 뭐 좋지 뭐, 유튜버가 뭐 컨텐츠 만들고 뭐 왜 그딴 짓을 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지금 집 계약 기간이 그래도 한 7, 8개월 남아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지나다니면서 얼굴 마주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두들겨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죄를 지으신 분은 뭐 처벌 받으실 때까지 일단은 발 뻗고 주무시고요. 내가 경찰 조사, 형사건에서 요리조리 피해가가지고 뭐 처벌을 크게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형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꼭 걸어가지고 당신 집에 보증금을 제가 전부 다 차 앞 걸어가지고 날름날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골증 안 봐줍니다. 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이게 착한 거하고 바보 같고 병신인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에요. 이제는 사이다 결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조정위원입니다. 이제 전화 받으시는구만. 여기는 이제 사업하고 뭐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하소연 하고 만나기를 원하네.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저는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냥 민사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형사처벌 받으면 뭐 제가 뭐 불이유 돌 그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척은 다 해놓고 나한테 제가 뭐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경찰들이나 검찰에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좀 밀어주십시오. 요지랄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롤스로이스 담배꽁초 10대 정도를 던져가지고, 이 보이세요? 야, 이거 뭐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파손이 되어서 그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용의자가 특정되고 경찰 조사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담배꽁초를 투척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뒤에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있는 요 사건에 대해서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사건이 7월 5일날 시작돼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거의 5개월 후부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이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야기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담배꽁초를 투척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측에서 DNA를 수집했고 DNA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하니까 본인이 던졌다 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에 제가 검찰 측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검찰청입니다. 그 차 위에 그 담배꽁초 떨어진 사건 기억나시죠? 네, 혹시 그 사건 합의를 하셨나요? 그러면은 그분한테서 돈을 아예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10원 한 장 못 받았죠. 제가 그 가해자를 손괴죄, 형법상의 손괴죄로 제가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형법상의 손괴죄라 함은 쉽게 풀면은 고의로 일부러 나 이거 부셔버려야지 라고 부셔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손괴죄라고 그래가지고 형법상에서 처벌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의 물건을 부실 의도가 없어. 근데 실수로 부셨네? 라고 하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지 형법상의 손괴죄로 처벌은 안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쟁점 요지였어요. 그런데 형사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을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는 것은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이게 고의나 과실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다, 혹은 이 사람의 혐의점이 고의로 드러난다 라고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됐겠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검찰로 지금 현재 송치가 된 상태고요. 검찰에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뒤에 고의가 있었다면 이 사람을 형법상의 손괴죄로 처벌할 것이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사람은 형법상 손괴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가 롤스로이스에 담배를 던졌다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지위인 과실이나 고의로 상대방의 재물을 파손시키거나 해하였을 때는 피해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라는 민법상의 그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한테 롤스로이스의 손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아무리 운이 좋아도 민법상으로는 저한테 무조건 물어줘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꼬였냐면요,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저하고 합의를 보고 싶다고 형사님한테 제 번호를 물어봤대요. 형법상 재물손괴라는 게 네.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해야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친구랑 통화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박한테 무의식 중에 버렸는데 그게 차 위에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화가 오고 난 뒤에 사실 제 입장은 그랬거든요. 그냥 어차피 형사에서 본인이 한 거 인정했고 고의나 과실이든 간에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게 맞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무혐의나 처벌이 나오면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그냥 변호사 하나 사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은 깔끔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같은 이웃이고 오다 가다가 계속 만날 텐데 좋게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해보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 경찰분께서 전화번호 주셨어요. 이웃인 분하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예. 이게 지금 아마 한 군데서 또 연락이 가실 거예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 비틀 관련 수사시고요. 그 롤스로이스가 전날에 서 있었어요. 롤스로이스하고 병합해서 원래 경찰관분께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담당 수사관이 바뀌면서 아마 그 별개로 진행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도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일부러 차량을 파손을 하려고 제가 던진 건 아니었고. 네네. 예, 그 정도만 좀 인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담배꽁초를 네, 던졌는데 그러실 수 있겠죠. 네. 네. 했는데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민사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까지 해결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지금 반포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잠깐 네네.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 다른 업을 하면서 제가 좀 공인 활동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지 않게끔 저도 좀 좀 유도리 있게 좀 풀어볼 생각은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네. 인정을 했어요. 네. 네네. 제가 담배꽁초 한 2개 정도는 던진 것 같다. 네네. 제가 그럼 던진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건 다른 수사관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급한 경찰 측이나 아니면 급한 검찰에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사건을 지연시켜 놓은 다음에 저한테는 합의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합의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과실로 나와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든 고의로 나와가지고 민사소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소송으로 지든 그 전에 합의를 보고 싶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잘못한 만큼 돈이 먼저 나와야죠. 근데 이분은 보험 처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보험 처리가 될 사항인가요? 라고 되물어요. 보험 담당자분이 전화가 올 거래요. 그 롤스로이스 차량 예, 그거 좀 손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일상배상 책임 쪽에서 한번 문의를 드려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배상을 진행을 의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의 견적서 같은 게 있습니다. 갖고 계시면 그 차량 사진도 갖고 계실까요? 네, 핸드폰 번호로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통화 내용의 쟁점은 뭐냐면요. 이분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분이었어요. 보험 조사관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고 저는 당연히 보험 조사관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그냥 설계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사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그 가해자의 보험을 설계해줬던 최측근한테 제 경찰 조사의 그 자료를 다 넘겨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저는 좀 많이 벙쪘었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보험 조사관님께서 저한테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딱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상하네요. 이 가해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파손을 시켜놓고 아직 결판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한테 먼저 보상을 해서 합의를 받아오라고 종용을 하고, 보험사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합의를 부탁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보험 조사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판단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왜 그 가해자가 엄한 보험사와 저랑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악착같이 요구하면 좀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확해졌을 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사는 차라리 빠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합의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주셨고 제가 경찰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잖아요. 야, 난 무슨 국회의원하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 뭐 시종일관 당당합니다. 그분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멘트가 이 부분에서 나오겠네요. 반포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잠깐 네네.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좀 공인 활동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뭐 반포에 집을 짓고 있어서 여기에 잠깐 사는 거고 자기가 공적인 위치에 있다. 아이씨, 톡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공적인 위치에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닌가? 저도 반포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꼰대 짓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내가 참 마음씨가 많이 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미안합니다. 찐따여서 그렇습니다. 야, 철규야, 형 오늘부터 방검복증 좀 챙겨주거라. 야, 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지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2022년도 7월 5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2년도 12월 중순이 다 돼갑니다. 제가 5개월을 참았다니까요. 5개월을 참아가면서 합의를 원한다는 뉘앙스를 조금씩 주면서 경찰들이나 검찰에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사건에 대한 판단을 좀 밀어주십시오, 요지랄하고 있으면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올바른 합의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손괴죄로 과실이든 고의든 본인은 나한테 피해를 입힌 금액에 대해서 본인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나와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뒤에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형사에서 증명을 하면 보험사에 그 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게 증명돼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냥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이 틀딱 새끼야? 제가 좀 공인 활동을 해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날도 추운데 마음도 춥네요. 근데 뭐 추울 게 전혀 없지,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일단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이 잡혀서 오늘 변론하러 나갑니다. 아니 근데 롤스로이스 박살낸 이 인간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형사처벌로 벌금 400만원까지 받아놓고 민사 재판을 하자는 거야? 자기 잘못 왔다고 주장하다가 벌금 400만원이나 맞았어.
여기 또 CCTV가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확인되면, 요즘에는 음식 먹고 도망가도 과학수사대 나와가지고 다 채취하는 거 아시죠? 지문이랑 이런 것들. 과학수사대에서 오후에 나와가지고 담배랑 이런 거 전부 다 채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 담배방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부분에는 담배꽁초가 없지만 담배꽁초가 타들어가는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지금 현재 녹은 상태고요.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저는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냥 민사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형사처벌 받으면 뭐 제가 뭐 불이유 돌 그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척은 다 해놓고 나한테 제가 뭐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반포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잠깐 네네.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좀 공인 활동을 해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날도 추운데 마음도 춥네요. 근데 뭐 추울 게 전혀 없지,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일단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혀서 오늘 변론하러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이 지난 이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 위에 담배꽁초 한 11대 정도를 던져가지고 롤스로이스의 도장면이 그을리고 PPF가 녹아내려가지고 약 1,000만원가량의 롤스로이스 파손을 일으킨 그 손괴죄의 손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을 거의 뭐 직접 잡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탐정이었지. 그 사람을 형사 고발을 진행을 했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뭐 증거들이 빼박이니까, CCTV도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지 인정을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그 사람이 뭐 형사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 척 하면서 나한테는 전혀 연락도 없고 사건의 진행과 처벌을 늦추는 막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제껴두고 오늘 왜 민사소송에 나가야 되느냐. 일단은 그 사람은 재물 손괴로 인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 400만원에 처했고요. 요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게 2023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맨 뒤쪽을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롤스로이스 승용차 지붕 위로 담배꽁초를 던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29만원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2차 범행 7월 3일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의 지붕 위에 담배꽁초를 던져 승용차를 9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이 났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날 1년 정도를 질질 끌어온 형사에 대한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 저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뭐를 근거로? 형사에서 처벌받은 근거로 검사님이 피해 금액들을 다 인정을 하고 벌금 400을 때려서 처벌을 했듯이, 이제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쁜 분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참교육을 시켜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 8월달인가 9월달쯤에 민사소송을 신청을 했고요. 본래는 형사처벌이 된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뭐 따질 것도 없이 거의 100% 정도의 성소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사람이 변론기일을 잡아가지고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제가 변호사 없이, 제가 또 법학과 출신 아닙니까? 형사에서 처벌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뭐 상대방은 변호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직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이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권고 이행이라 그래가지고 뭐 야 대충 괜찮은 이 금액 내에서 합의를 보든가, 네가 잘못한 게 명확한데 물어줘 라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형사 때도 변호사를 안 쓴 것 같은데 무슨 똥배짱인지 뭐 본인의 불리함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하냐고, 이미 형사에서 처벌을 본인이 다 받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 1년이 지난 롤스로이스 사건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법정에 오늘 서서 변론을 진행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롤스로이스의 근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PPF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투톤 랩핑을 진행을 해서 이미 수리나 이런 것들은 제 자비로 다 진행이 된 상태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PPF 값만 받아야지 랩핑 비용까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랩핑은 협찬을 받았거든요. 제가 요새 롤스로이스 투톤 랩핑 하려면 한 5,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유튜버의 특권으로 시흥에 있는 카토리 랩핑샵에서 해당 시공을 협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더 멋있어진 상태고요. 그때의 피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곳과 그리고 여기에
담배꽁초가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도장면을 그을려서 도장면의 색상이 변할 정도로 새로운 도색이 필요할 정도로 도장면이 손상이 됐고요. 그 위에 있던 PPF 또한 녹아내려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PPF 여기 본넷하고 여기 천장 쪽만 갈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문가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PPF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황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갈았을 때 도장면의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2-3년 정도 지난 PPF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전체 다 뜯어내고 전체 다 시공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액도 손해로 전부 다 측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사님께서 그리고 과학수사대께서 이렇게 조사했던 토대로 형사처벌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에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겠지만 과실로 인해서 남의 차량을 박살냈더라도 민사소송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우리 롤스로이스가 아픔을 딛고 이렇게 멋있어졌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계 없는데 막 시계 보는죠. 조금 있다가 3시 30분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변호사 없이 나가가지고 제 변론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그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복잡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변론 딜은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 롤스로이스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담배 테러 당했던 그 롤스로이스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리플에 답변을 못 드렸던 게 뭐냐면 그냥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되되 대한민국 관료제의 성격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뭐 따로 전달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그 범죄자 범죄자 형사처벌을 받으신 우리 범죄자분께서 이렇게 또 유튜브 각을 만들어 주시니까 뭐 저는 좋을 따름이고요. 오늘 재판을 들어갔다 와서 나머지 영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꼴 좋다. 자기 잘못 왔다고 주장하다가 벌금 400만 원이나 맞았어. 대전 지방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들어갔다 나왔고요. 뭐 저는 어차피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들어갔고, 오늘 그 피고는 불출석을 했습니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불출석을 했겠죠. 저만 들어가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 한 5분 정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왜냐면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을 하셨고, 그 추가 자료만 내면 12월 27일 날 선고를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자기 좀 살려달라, 조정을 좀 해달라, 금액을. 이러면은 제가 조정도 진행을 해줄 판이었는데 2차 재판까지도 불출석한 거를 보면은 그냥 배째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째 드릴 건데, 그 선행 조건은 12월 27일 날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급여 차압부터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다 제가 찾아내서, 그래서 어차피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 집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사실 12월 27일 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 올리려고 했지만 뭐 별다른 뭐 변경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날 것이고, 그 판결을 토대로 저는 강제 집행해서 그 나쁜 놈의 재산에서 제가 피해본 금액을 가져오면 되니까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카레이지 히피스에 놀러와서 차량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살던 우리 집 주차장에다가 합법적으로 주차를 해놨는데, 그 차 위에 이틀에 걸쳐서 롤스로이스와 폭스바겐에 하루 이틀에 걸쳐서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계속 투척을 했고요. 약 11대 가량이 투척이 돼서 롤스로이스의 도장면 손상, PPF가 녹아내리고 폭스바겐의 광택 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제가 쫓아가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라이가 왜 또라이인지 보여주는 거죠. 에휴, 와서 싹싹 빌었으면 진짜 나는 반값에도 합의해줬다, 진짜로. 에휴, 세상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고정최고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롤스로이스 테러 사건에 대한 결말에 대한 영상을
오늘로써 종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12월 27일 날 최종 판결이 났고요. 롤스로이스 담배 테러에 대한 형사처벌부터 민사소송까지 전부 다 판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의하면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텐데,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을 배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배상한다. 그래서 일부 승소가 아니라 제가 전부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지금 결론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2022년도 7월달, 지금으로부터 1년도 더 된 그 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100% 잘못한 거 없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뭔가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은 시간 싸움을 하자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 한 4개월의 기간 동안 형사와 민사에 대해서 전부 다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이제 그 사람은 통장이 압류되고 부동산이 압류되고 월급이 압류돼서 저한테 평생 돈을 갚을 때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2022년도 7월 달에 롤스로이스 담배꽁초 테러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담배꽁초 정도 몇 대 이렇게 재뿌리고 도망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건물의 위층에서 담배꽁초에 대한 불도 끄지 않은 채 밤새도록 한 11대가량의 담배꽁초를 투척을 해서 롤스로이스의 도장면에 그대로 직방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던진 담배꽁초 한 대가 여기에 떨어져서 지금은 전부 다 수리를 하고 복원을 해서 깔끔하지만, 담배꽁초의 그 빨간 불똥이 오랫동안 타오르면서 PPF를 녹이고 그 안에 있는 도장면을 그을리게 했고요. 유리로 던진 5대 정도의 담배꽁초들이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대게 됨으로써 담배불이 이 고무 가드를 녹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으로 여러 대의 담배꽁초가 떨어져서 불똥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그 역시 PPF를 녹이고 도장면을 손상을 해서 제 도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막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투척돼서 뭐 담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장면에 다 스며들고 담배 불똥이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을 다 그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단순히 뭐 담배꽁초 재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PPF가 녹아서 손상이 됐고 도장면이 제 도장을 전부 다 벗겨내고 해야 될 정도의 견적이 나올 만큼 차량이 엄청난 피해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2022년도 7월 달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관련 형사가 배정이 되고, 2022년도 11월 달쯤에 2023년도 6월 달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중간에 갖은 술수가 있었지만 그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2023년 7월경에 벌금 400만 원이라는 그 손괴죄 처벌이 나와서 그분은 벌금 400만 원을 형사 고발로 인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되게 진짜 존나 웃긴 거예요. 그 400만 원이 저한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 차를 박살내고도 국고에 환수되는 벌금으로 400만 원의 구약식을 선고받아서 냈고, 형사처벌이 끝나자마자 제가 준비한 건 민사소송입니다. 이 민사소송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형사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들이 100%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으려면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저는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2023년도 7월 달쯤에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 약 5개월 정도의 민사소송 기간과 1차, 2차 변론기를 거쳐서 2023년도 12월 27일 날 완벽히 승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간단하죠. 법무사님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모든 통장들을 다 압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뭐 차량, 예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압류를 해서 제가 피해본 거에 대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 돈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작업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인 지금껏 진행됐던 롤스로이스 사건의 1년 4개월 동안의 전 과정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중간에 권모술수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까움과 약간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좀 그 범죄자가 굉장히 권모술수를 많이 부렸는데요. 일단은 형사조사 과정에서 권모술수가 뭐냐면 손괴죄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제가 직접 거의 범인을 90%는 잡아서 경찰서에 알려줬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원활하게 돌아갔고, 본인이 조사를 받다가 부인하다가 CCTV가 있으니까 결국엔 부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형사님한테 이거 사건 처리를 좀 늦춰달라, 내가 있잖아 이 피해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의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막 전화통화도 해가지고 내가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주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형사조사가 진행될 때 전화가 왔었고요. 돈 10,000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처벌을 최대한 많이 늦추기 위해서 나는 합의의 의사가 있다라는 서류도 내면서 저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면서 이 검찰 조사 기간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었고, 막판에는 제가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그 기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합의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 검찰 측에서는 무죄든 기소유예든 유죄든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그 후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 만에 형사처벌에 대한 구약식 벌금형 4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 뒤에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권모술수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과정에서 1차 재판과 2차 재판이 잡힐 정도로 좀 뭔가 소액 재판에서는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이런 재판들이 잡혔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엔 1, 2차 전부 다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요. 민사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2023년 12월 27일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태클 거시는 분이 있겠죠. 뭐 항소를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어차피 항소해봤자 이건 어떻게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차를 사람에 비교하자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 얼굴에다 담배꽁초 11대를 그냥 불똥을 다 튀기면서 던진 거야. 그 사람 상처가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폭행죄로 신고를 했어. 폭행죄로 유죄를 받았어. 유죄를 받은 걸 바탕으로 얼굴에 상처 난 사람이 나는 여기에 대한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민사소송을 걸었어. 거기서서 승소를 했어. 재고 따지고 맛보고 뭐 뜯고 막 싸우고 머리 끄댕이 잡고 막 변호사들이 막 법무법인이 막 엄청난 재판을 뭐 진행하고 막 그런 사건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를 끌어왔던 롤스로이스 담배꽁초 테러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완벽한 내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임인 걸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고 흐지부지 되니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사이다의 결말을 원했는데, 그 사이다의 결말이 1년 4개월 동안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리플로 물어보셔가지고 확실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왜 들고 있냐 이거 확실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껏 1, 2, 3편 그리고 마지막 4편까지 해가지고 통합본으로 영상이 한 편 더 제작이 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보시면 1년 4개월 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민사소송까지 승소를 했는가, 모든 부분들, 통화 녹취 진행 상황, 수사 진행 상황, 민사소송 진행 상황, 그동안에 처해졌던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뒤에 롤스로이스 테러 사건의 통합본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